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박종입니다.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비교를 좀 해달라고 혹은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속광과 순광광의 차이,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사진 촬영을 할 때 지속광과 순광광의 가장 큰 차이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몸으로 느끼고는 있었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속광과 순광광의 차이를 먼저 좀 아셔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강의 때 한번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카드에 띄워놓은 걸 보시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촬영에서 기존에 이제 보통 제품을 찍거나 인물을 촬영할 때 전문 스튜디오들에서 이제 지속광보다는 순간광을 훨씬 많이 썼죠. 우리 플래시를 많이 터뜨려서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뭐 제품 사진이다, 아니면 뭐 제대로 된 인물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그 순간광 안에서 촬영이 된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공 지속광, 태양광이 아니라 인공 지속광을 사진 촬영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영화나 비디오 같은 곳 촬영에서는 지속광, 아주 광량이 높은 지속광을 사용했겠지만 뭐 일반 제품 촬영이라든지 혹은 뭐 스튜디오 안에서 일반 인물 촬영을 할 때 그 지속광을 사용한 것들은 최근에 이제 미러리스나 뭐 DSLR이 동영상 촬영 기능을 지원하면서부터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사용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지속광이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광과 순광광으로 촬영을 해 봤을 때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장단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예시 상황을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가 제품은 그대로 있는데 어떤 배경의 톤이 달라졌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품을 밝은 뭐 핑크색이나 노란색 배경에 놓고 촬영을 하다가 어두운 붉은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짙은 회색 계열로 놓고 촬영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촬영하다 보면 간혹 조리개 수치를 좀 변화시켜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순간광과 지속광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리개 수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속광 하나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그림자 같은 경우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창살무늬 그림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림자 모양을 만들어 놓고 촬영할 때 순간광과 이제 지속광이 섞였을 때 혹은 지속광 두 개로 촬영했을 때 이 상황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앞에 뭐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오브제를 걸어서 그림자를 만들어서 그 사진 이미지 안에 그림자가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순간광으로 촬영을 하면 어떻게 되고 또 지속광으로 촬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정도 더 해볼 텐데요. 하나는 이제 사진 촬영 중에 간혹 영상을 찍어야 될 때들이 있어요. 기존에 사진만 찍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다가 그 상황 그대로 거기서 영상 모드로, 동영상 모드로 돌려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촬영하다 보면 뭐 짧은 순간을 담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모델이 점프를 뛰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얼음잔 이렇게 이제 음료가 담겨 있는 물잔 위로 얼음이 떨어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사진으로 담을 때 어떤 것들이 조금 더 편한지 혹은 뭐 퀄리티가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촬영할 때 사용했던 이 지속광은 대한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썬빔 프로 300입니다. 옆에 보시는 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저희 샵 A1 사진교실과 함께 단독으로 그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영상 밑에 설명란에 그 단독 링크도 보내드릴 거고요. 그 링크에서 이제 자사몰에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할인 코드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할인 코드를 함께 입력하시면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에 제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제 링크를 이렇게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옵션을 3가지를 뒀어요. 처음에 첫 번째가 이 조명 헤드만 필요한 경우, 그리고 스탠드가 없으신 분은 스탠드와 함께 헤드를 구매하시는 옵션, 그리고 헤드, 스탠드,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소프트박스, 이렇게 이제 3가지를 함께 구매하시는 이 3가지 옵션이 있고요. 필요하신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실 때 구매창으로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뭐 작성하실 거 작성하시고 제일 아래쪽에 이 할인 코드 적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제가 이 할인 코드 번호를 함께 남겨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인 코드를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10% 할인된 금액의 제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명이 필요하신 분이나 여러 가지 뭐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 기회에 한번 퀄리티 있는 조명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우선 순간광으로 먼저 촬영을 해보려고 순간광을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뭐 기본적으로 제품 찍는 상황을 거의 최대한 거의 그대로 세팅을 해 나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좀 일부러 밝은 색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경이 어두워졌을 때랑 비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해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촬영을 할 때 순간 스트로보광을 놓고 촬영을 할 때는 반드시 M모드로 놓고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지속광을 놓고 촬영을 할 때는 AV 모드로 놓고 촬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신 분한테는 적용이 되고, 나는 지속광이든 순간광이든 상관없이 M모드로 촬영하시는 분한테는 지금 상황은 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좀 유념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보시면 형광등도 다 켜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밝아요. 밝게 다 켜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순간광을 활용해서 촬영할 때는 사실 이 위에 있는 형광등 정도는 이 제품 촬영에 뭐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거의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굳이 어둡게 놓고 촬영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밝게 놓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역시 순간광의 장점은 삼각대를 고정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제 들고 찍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사실 흔들릴 일이 없어요. 이미 셔터 스피드가 125분의 1초로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순간 터지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순간 터지는 이 스트로보 불빛으로 촬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웬만해서는 이렇게 들고 찍어도 흔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같은 상황을 우선 또 지속광으로도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순간광으로 촬영을 하면 이 형광등이나 이런 불빛이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 좀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좀 못 믿어오신 분들이 있으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 지금 제 카메라 세팅 값이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 그리고 조리개 값은 16, 그리고 ISO는 100입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 전에 이 순간 스트로보광을 이용해서 제품을 찍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조기를 끌게요. 끄면 제가 똑같은 세팅 값으로 촬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을 하면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 되게 밝아 보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 전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거의 블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켜져 있으나 꺼져 있으나 상관없이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동조기를 끄고 또 그 상태에서 지속광으로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똑같은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액세서리도 똑같은 액세서리를 지금 착용을 해놨고,
여기서 이제 헤드를 분리해서 그 위치에 그대로 지속광을 놓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지속광을 놓고 촬영을 해볼 텐데요. 지속광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우선 이제 액세서리랑 다 위치를 최대한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대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촬영을 해보게 되면 제가 지금 AV 모드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조리개가 5.6 정도가 되니까 셔터 스피드가 이제 한 125분의 1초 정도가 나옵니다. 100분의 1초, 125분의 1초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데요.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그 승강광으로 촬영했던 거랑 거의 차이 없게 잘 촬영이 되어졌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AV 모드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내가 조리개 수치만 조절을 하고 나면 셔터 스피드가 알아서 따라가서 촬영이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승강광을 놓고 촬영했을 때는 사실 조리개를 16까지 아주 펜포커스로 조여서 촬영을 했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6에서 125분의 1초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16까지 셔터 스피드 조리개 수치를 조이게 된다고 하면 8, 11, 16 세 스탑이라서 거의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초, 그 다음에 30분의 1초, 15분의 1초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촬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ISO를 800까지 올리든지 혹은 삼각대를 받치고 고정을 해서 흔들리지 않게 좀 장노출로 촬영을 해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촬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미러리스 카메라들이 이런 때 상당히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강점이 있냐면 액정 화면으로 이미 노출값이며 이런 느낌들을 정확히 그대로 보면서 촬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ISO에 조금 더 유연하기 때문에 ISO를 높이더라도 노이즈 문제를 조금 더 덜 걱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ODS 카메라는 해상도는 상당히 좋은 반면에 ISO가 사실 좀 취약해요. 그래서 ISO를 400 정도까지는 그럭저럭 한다고 하지만 제 경험상 그 이상 올렸을 때는 노이즈 문제가 발생하는 카메라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색 배경을 어두운 배경으로 바꿔서 그대로 촬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팅을 마쳤는데요. 다른 걸 맞춘 건 아니고요. 아까 그 밝은색 베이지색이었는데 지금 좀 어두운 그 그레이에 거의 가까운 좀 갈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색이 좀 어두워졌는데요. 이게 촬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 베이지 톤에 찍었던 이미지를 보면 5.6에서 셔터 스피드가 100분의 1초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간당간당 흔들리지 않을 정도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되어졌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배경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셔터 스피드가 40분의 1초로 떨어졌어요. 대략 한 스탑 정도 떨어졌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선 전체적인 밝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제품만 딱 비교해서 놓고 보면 제품이 상당히 밝아졌어요. 제품 자체가 상당히 밝아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AV 모드로 놓다 보니까 카메라가 전체 배경 톤에 따라서도 노출값을 보정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광을 썼을 때 이런 부분을 이제 포토그래퍼가 밝기를 계속 신경을 쓰면서 촬영해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지속광을 놓고 아까 밝은 톤에서 찍었던 세팅값 그대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명을 이제 지속광에서 순광광으로 바꿔놨고요. 세팅값은 아까 제가 그 밝은 베이지 톤에서 찍었던 세팅과 똑같은 값으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순광광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전체 이제 이 터지는 빛의 양을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건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특히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배경 관계없이 거의 같은 톤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대신 배경이 이제 훨씬 더 어두운 게 그대로 느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광의 또 이 장점이자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조명의 광량이 정해져 있으면 이 배경이나 이 오브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노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같은 컨디션으로 촬영을 쭉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이번에 할 내용은 뭐냐면요. 그 촬영을 하시다 보면 간혹 조리개 값을 변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뭐 너무 당연하죠. 아웃포커스를 얼마나 많이 주고 적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조리개 값을 변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 순간광 같은 경우가 그 부분에서 조금 귀찮아요. 왜 그러냐면 조리개 값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조명의 광량을 같이 가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물론 아주 비싼 고가의 조명들 같은 경우는 이 동조기 쪽에서 조명의 광량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제품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편하게 쓰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광량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테스트로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제 지금은 조리개 값을 16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16으로 촬영을 한 상태이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제가 나는 조리개 값을 뭐 대략 한 8이나 5.6까지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은 11, 8, 5.6. 그럼 세 스탑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 광량이 8.0이기 때문에 7, 6, 5까지 떨어뜨리겠습니다. 광량을 5까지 떨어뜨리고 조리개 값을 5.6으로 바꾸고 촬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조리개 값을 변했지만 제품의 노출 값은 변하지 않은 상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속 조명으로 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지속광 상태에서 조리개 수치 변환인데요. 제가 이제 지속광으로 촬영할 때는 보통 AV 모드로 놓기 때문에 상당히 조리개 변환이 편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조리개 8로 먼저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 8로 촬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근데 지금 제가 조리개 8로 촬영을 했는데 사진이 너무 밝아서 조리개를 한 스탑 올려서 조리개 11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조리개를 좀 열 텐데요. 11에서 8, 5.6, 그 다음에 4까지 세 스탑 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조명에서 뭘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알아서 셔터 스피드가 변환되면서 촬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조리개만 열었을 뿐이지 광량을 줄이기 위해서 몇 스탑인지 계산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내가 원하는 조리개 수치로 맞추고 촬영을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 지속광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할 테스트는 뭐냐면 최근에는 이렇게 제품을 사진으로 촬영하다가 바로 그 상태에서 동영상으로 찍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속광에서는 그게 상당히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품 사진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그리고 동영상 모드로 그냥 카메라 세팅만 바꿔서 동영상을 촬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사진의 톤과 영상의 톤이 거의 비슷하게 일치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다가 뭐 조명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순간광을 가지고 촬영하다가 영상을 찍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다시 순간광으로 바꿨어요. 순간광으로 바꾼 상태에서 촬영을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제가 여기서 영상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조명을 지속광 영상으로 바꾸든지 그
그게 아니면 이 순간광은 아예 꺼버리고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조명으로 영상을 촬영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진과 영상의 톤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느낌들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그 톤을 맞추려고 하면 또 이제 조명에서 또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촬영하다 보면 이제 그 조명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자를 생성해 놓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순간광으로 저렇게 뒤에 그림자를 만들어 놓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진 촬영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품 뒤로 그림자 모양이 이쁘게 나오길 원하는데 이때 이제 순간광을 놓고 촬영하면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우선 원래 있던 값 125분의 1초에 조리개 16으로 촬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이 값에서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품 톤에는 관계없이 저 그림자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에 맞춰서 촬영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2스탑 밝게 팔로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앞에도 이제 지속광을 설치해 놨는데요. 지속광을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좀 제품도 그렇고 그림자도 그렇고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근데 그림자가 초점이 나가 있어서 제가 잠깐만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까지 선명하게 되어졌고요. 지금 상태에서 AV 모드로 그대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너무 좋은 게 그냥 지금 제가 눈으로 보는 거랑 별반 많이 차이 나지 않게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뭐 하고 싶은 건 뭐 밝기를 사진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조리개 수치를 조금 더 조여서 사진을 조금 더 초점이 더 맞게 촬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속광으로 저렇게 빛그림자를 만들어 놓고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앞에 메인 조명을 순간광보다는 똑같은 지속광을 놓고 촬영하는 게 촬영도 훨씬 편하고 이미지 결과물도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경우가 많다.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예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조명으로 이렇게 이제 앞에 나뭇잎 걸어놓고 이렇게 이제 그림자 만들어서 촬영하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이런 상황들을 많이 해보려고 하셨을 거고, 뭐 시도도 해보셨을 거고 이럴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 링크에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그 지속광을 가지고 그림자 만들기, 잘 만들기 방법을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방법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 맞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속광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보인 대로 촬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촬영을 하면 저기 이제 나무 그림자가 잘 나옵니다. 단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카메라 앵글 안에 나뭇잎 자체가 본체가 걸리지 않게 앵글을 잡으시는 게 하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을 순간광으로 촬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순간광을 똑같은 위치에다가 장착을 했고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 누리끼리하게 텅스텐 등처럼 보일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순간광에 있는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지금 여기 상황을 보고 계신 거고, 지금 그림자 보이시나요? 이 그림자도 이제 순간광에 모델링이 만들어준 그림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순간광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림자 괜찮게 나오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촬영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사진상에서는 그림자가 조금 이거보다는 선명하지 않게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마 더 많아서 왜 눈으로 본 것처럼, 모델링으로 본 것처럼 잘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지속광이 되어 있는 그 모델링 전구와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튜브로 되어 있는 스트로버 그 자체에서 발광하는 면 때문에 모델링으로 보여지는 것과 사진에 찍히는 게 좀 다르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생각보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림자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이런 경우에 이제 순간광과 지속광 중에 지속광이 조금 더 깔끔한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할 테스트는 그 순간적인 상황을 포착하는 촬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그 와인이 있는데요. 이 와인 위로 얼음이 떨어지는 순간을 사진 촬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해볼 것은 순간 스트로보 광으로 촬영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속광으로 촬영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한번 촬영할 곳에서 먼저 구도를 잡아 놓고, 그렇죠? 이번에는 그 똑같은 상황을 지속광을 세팅을 해 놓고 한번 순간적인 상황이 어떻게 포착되는지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잘 나오는데? 네, 이번에는 그 지속광을 가지고 그 순간적인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재밌는 게, 이게 지속광이 앞에 리플렉터를 씌우고 오브제랑 가까운 거리에서는 상당한 출력을 만들어내서 셔터 스피드가 아까 400분의 1초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조리개를 그 8.0까지 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스트로보광 못지않게 이런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더불어 동영상 촬영으로 그 모습을 또 영상으로도 담아 봤는데요. 그 모습도 한번 제가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 촬영을 한번 해 봤는데요. 순간 조명 그리고 지속 조명, 이 둘 중에 제가 어느 게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두 개 다 활용도가 있고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곳에 그 조명들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쉬운 촬영 그리고 퀄리티가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촬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우리 화면 아래 보시면 설명란에 저희가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속 조명 썬빔 프로 300에 대한 그 구매 창도 있고, 거기에는 또 저희가 할인 코드도 같이 넣어 두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한번 구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매해서 또 멋지게 촬영과 영상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